이 이야기는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 꽤 껄끄러워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그저 설탕만 피하면 된다고 진심으로 믿으시지만 사실 혈당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드는 다른 음식들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은퇴한 85세의 의사로 40년 넘게 당뇨병을 연구해왔습니다. 매일 제 진료실에는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지금 공유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45세에 당뇨 진단을 받고 약에 의존하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 후 혈당 수치는 종종 200을 훌쩍 넘었고 약 용량은 계속해서 늘어만 갔습니다. 10년간의 끊임없는 연구와 수많은 실험 끝에 저는 마침내 약 없이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책에서 읽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 몸으로 직접 실험하고 환자분들과 함께 그 효과를 증명한 실제 기법들입니다. 밥보다 채소를 먼저 먹기, 구운 고구마 대신 찐 고구마를 선택하기, 그리고 과일의 종류와 섭취 시간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과 같은 작은 조절들이 합쳐져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저는 약 없이도 당화혈색소 5.8과 공복 혈당 110 이하를 유지하며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한 실험을 통해 이 방법들의 효과를 확인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당뇨약을 끊고 건강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만약 약에 의존하는 생활에 지쳐 있거나 약을 드시면서도 혈당 조절이 어렵다면 오늘 이 영상이 분명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부터 이 영상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설탕보다 더 위험한 5가지 음식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구체적인 실질적인 방법들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그 모든 이점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영상을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당뇨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설탕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음식은 바로 군고구마입니다. 의외죠. 많은 분들이 군고구마를 당뇨에 좋은 건강식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지만 의사 선생님, 고구마는 건강에 좋은 식품 아닌가요? 라고 묻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구마를 굽게 되면 전분이 매우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사실 군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일반 설탕보다도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혈당 지수, 즉 GI는 특정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순수 포도당의 혈당 지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일반 설탕의 GI는 약 65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군고구마의 GI는 최대 9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란색 호박 고구마는 당 함량이 원래 높기 때문에 혈당 지수가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68세 김영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후 김 할머니는 설탕과 단 음식을 완전히 끊었고 건강한 간식으로 매일 군고구마를 드셨습니다. 고구마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오후 출출함을 느낄 때마다 군고구마 1개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검사 결과 그녀의 당화혈색소는 7.2에서 8.5로 증가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당연히 매우 당황하셨습니다. 저에게 선생님, 저는 단 것도 안 먹고 설탕도 완전히 끊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 할머니와 함께 그녀의 식사 일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았고 그제야 문제가 바로 군고구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김 할머니와 함께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2시간이 지나 혈당이 안정된 상태에서 저는 할머니께 군고구마 1개를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0분 뒤 혈당을 측정해보니 무려 24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 결과에 완전히 충격을 받고 외쳤습니다. 고구마가 이렇게 위험한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저는 매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먹었는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 아시나요? 고구마를 굽게 되면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전분이 아주 빠르게 당으로 전환됩니다. 게다가 구운 형태는 소화와 흡수가 훨씬 빨라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정제된 설탕을 먹는 것과 매우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구마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생고구마나 찐 고구마만 드셔야 하며 그 양도 80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작은 찐 고구마 반 개 정도가 적절한 양입니다. 고구마를 찌는 과정에서 전분의 구조가 변하여 혈당 상승이 훨씬 더 완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은 절대로 공복에 고구마를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식사 후에 간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어떤 음식이든 혈당을 훨씬 더 빠르게 올리기 때문입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생고구마도 조심해야 합니다. 찐 형태로 드시되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 오히려 장에서 가스가 많이 생기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간식을 즐겨 드시나요? 혹시 군고구마를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자주 드시지는 않나요? 오늘부터 군고구마 대신 찐 고구마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도 식사 후에 아주 소량만 드셔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혈당 관리에는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식사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식사할 때 보통 어떤 순서로 드시나요? 대부분 밥이나 국부터 드시지 않나요? 이것은 거의 모든 한국 사람들의 아주 흔한 식사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식사를 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우리 몸은 처음으로 섭취하는 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밥처럼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에 대응하여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자주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 조절이 장기적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혈당은 채소,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를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안정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을 코팅하여 이후에 섭취되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돕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본 교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식후 30분 혈당이 평균 37% 낮아진다고 합니다. 90세의 정기철 할아버지는 15년 동안 당뇨약을 복용해 오셨고 당화혈색소가 8.2까지 올라 인슐린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죠. 정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나름대로 식단 조절도 하고 계셨습니다. 현미밥을 드시고 지방이 많은 고기는 줄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당은 계속 높았습니다. 제가 정 할아버지의 식사 방식을 자세히 관찰했더니 문제는 바로 식사 순서에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밥부터 먹고 국물을 마신 후에 반찬을 드시는 순서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식사 순서만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매 식사 때마다 양배추나 상추 같은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두부와 살코기를 드신 후 마지막에 밥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셨지만 한 달만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3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8.2에서 6.4로 뚝 떨어졌습니다. 인슐린 주사는 더 이상 맞지 않게 되었고 약의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왜 아무도 이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는지 의아해요.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배추찜, 두부, 살코기, 그리고 밥 순서로 드세요. 특히 아침 식사에는 반드시 채소부터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소스와 양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간장이나 된장은 괜찮지만 고추장이나 설탕이 들어간 양념은 식사 순서를 바꿔도 혈당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고추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매일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양배추찜 10장을 먼저 먹고 그 다음 두부와 계란, 마지막으로 잡곡밥을 조금 먹습니다. 이 순서를 꾸준히 지키니 식사 후 혈당이 140을 넘지 않게 되었습니다. 85세인 지금도 공복 혈당 100 이하, 식후 혈당 140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식사 순서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밥을 가장 마지막에 먹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에 밥을 먹는 순서로 바꿔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채소를 먼저 드시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이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과일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으니 많이 드세요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든지 과일이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과일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과당은 포도당보다는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느리지만 결국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과일의 종류와 양, 그리고 먹는 시간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 같은 과일은 혈당 지수, 즉 GI가 높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특히 바나나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생각하고 아침에 드시는 경우가 많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혈당 지수는 약 60으로 생각보다 높습니다. 수박은 이보다 더 높은 72에 달합니다. 75세 이순자님은 여름에 수박을 즐겨 드셨습니다. 수박은 물이 많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매일 두세 조각씩 수박을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껴 혈당을 측정해보니 200을 훌쩍 넘어가 있었습니다. 순자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수박이 이렇게 혈당을 올릴 줄 몰랐어요. 그냥 물처럼 생각했는데. 저는 그녀에게 혈당 측정기로 다양한 과일을 먹기 전후의 혈당을 직접 체크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시간과 양을 달리하며 다양한 과일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러 과일의 혈당 반응을 체크했습니다. 같은 양의 과일이라도 종류에 따라 혈당 상승 정도가 크게 달랐습니다. 수박은 30분 만에 혈당을 60 이상 올렸고 바나나는 약 70 정도 올렸습니다. 반면 딸기는 겨우 20 정도만 올랐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먹는 과일이 이렇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 줄 몰랐어요. 과일은 한 번에 80g 이하, 즉 성인 손바닥 크기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식사 후 혈당 변화를 직접 체크해 보세요. 자신의 몸이 어떤 과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GI가 낮은 과일이라도 자신에게는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권장되는 과일은 딸기, 블루베리, 토마토 등 GI가 낮은 과일입니다. 특히 딸기는 GI가 40 정도로 낮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여 당뇨 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토마토는 엄밀히 말하면 과일이지만 GI가 30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단순히 과일이 좋다는 말만 믿고 과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과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동시에 과당이라는 당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은 약처럼 생각하고 정해진 양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과일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당뇨 진단 후에는 딸기와 토마토를 주로 선택하고 양도 엄격하게 조절합니다. 가끔 다른 과일이 먹고 싶을 때는 식사 후 2시간 후에 아주 소량만 먹고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어 혈당 상승을 완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먹을 때는 반 개만 먹고 치즈나 견과류를 함께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과일 선택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혈당 측정기로 과일 섭취 전후의 혈당 변화를 직접 체크해 보세요. 그래야 자신에게 맞는 과일과 적절한 양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공복 혈당 조절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드시나요? 커피, 빵, 밥, 공복 상태의 장은 마른 논처럼 영양분을 매우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에 첫 음식이 혈당 상승 폭을 좌우합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몸은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간에 저장된 당을 사용합니다. 이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빵, 시리얼, 과일 주스 같은 고지아이 음식은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당뇨 환자에게 아침 첫 음식으로 찐 양배추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을 코팅해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효과적으로 늦춰줍니다. 또한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성분도 함유하고 있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양배추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C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도 아주 좋습니다. 90세 김정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이 140에서 150이었습니다. 약을 복용해도 잘 조절되지 않아 항상 고민이 많으셨죠. 제가 아침 첫 음식으로 찐 양배추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양배추가 그렇게 효과가 있나요?
그냥 평범한 채소 아닌가요?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밥 먹기 전에 찐 양배추 10장을 먼저 드셨습니다. 양배추찜을 먹고 10분 정도 기다린 후에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셨죠. 그리고 일주일 후 공복 혈당이 110에서 120으로 낮아졌습니다. 무려 30에서 40 정도 감소한 것입니다. 정호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 다시 측정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찐 양배추를 먹기 시작한 이후로 공복 혈당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약을 늘리고 줄이느라 고생했는데 양배추만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좋아질 줄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찐 양배추의 효과를 열정적으로 알리고 다니십니다. 찐 양배추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자레인지에 3분만 찌면 됩니다. 양배추는 손바닥 크기로 자른 것 10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맛을 위해 된장이나 올리브유를 아주 살짝 첨가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된장이나 마요네즈는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 양을 조절하세요. 1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찐 양배추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 반통을 깨끗이 씻은 후 손바닥 크기로 잘라줍니다. 깊은 접시에 양배추를 올리고 물을 약간 뿌린 후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서 3분간 조리합니다. 너무 오래 조리하면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맛이 너무 심심하다면 올리브유와 소금을 아주 조금 뿌려도 됩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찐 양배추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덕분에 공복 혈당이 100 이하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날 저녁에 미리 준비해두면 아침에 더욱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도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되니 매우 간편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첫 음식은 무엇인가요? 혹시 빵이나 시리얼, 과일을 드시고 계신가요? 내일 아침부터 찐 양배추로 시작해보세요.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공복 혈당이 안정되면 하루 전체의 혈당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간식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당뇨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허기입니다. 식사 사이에 배고픔을 느끼면 군것질을 하게 되고 그것이 혈당 관리를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저지방 간식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포만감을 주지 못하는 간식은 결국 과식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저지방 크래커나 쌀국수 같은 간식은 일시적으로 배고픔을 달래주지만 곧 다시 허기가 찾아옵니다. 이는 지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우리 몸의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지방 섭취는 오히려 과식을 막고 혈당의 상승과 하락을 훨씬 더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모든 지방이 좋은 것은 아니며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세 박밀라님은 다이어트를 위해 저지방 식품만 드셨습니다. 간식으로 쌀국수를 삶아 드시거나 저지방 크래커를 드셨죠. 하지만 항상 배고픔을 느껴 결국 과식하게 되었고 혈당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밀라님은 항상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고 저에게 호소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가벼운 음식만 먹으려고 하는데도 왜 자꾸 배가 고프죠? 그러다 결국 많이 먹게 되고 혈당도 오르고 악순환인 것 같아요. 저는 방탄 홍차와 단백질이 포함된 간식을 권했습니다. 방탄 홍차는 홍차에 버터를 넣은 음료로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포만감을 주어 허기를 줄여줍니다. 또한 사과와 땅콩버터의 조합도 추천했습니다. 사과의 섬유질과 땅콩버터의 지방 및 단백질이 함께 작용하면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포만감도 훨씬 더 오래 유지됩니다. 처음에 그녀는 버터를 먹으면 살찌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방이 반드시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지방 섭취는 포만감을 주어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달 후 밀란 할머니는 더 이상 잦은 허기를 느끼지 않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식사량도 줄었습니다. 그녀는 이제는 간식 한 번 먹으면 서너 시간은 배고프지 않아요. 전에는 1시간도 안 돼서 또 허기가 져서 고민이었는데 정말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도 2kg 감량하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방탄 홍차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홍차를 진하게 우려낸 후 버터 1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주면 됩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버터 양을 줄이고
커피가 맞지 않는 분들은 커피 대신 홍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맛이 다소 낯설 수 있지만 곧 적응되고 그 효과에 놀라실 것입니다. 다른 건강한 간식 옵션으로는 삶은 계란, 아보카도, 그리고 소량의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이런 간식들은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도 좋은 선택이지만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등은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칼로리도 높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짠맛이 없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으니 가능하면 소금에 절이지 않은 생견과류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출출할 때 어떤 간식을 드시나요? 혹시 저지방 크래커나 떡처럼 탄수화물 위주의 간식을 선택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부터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간식으로 바꿔보세요. 허기도 줄고 혈당도 훨씬 더 안정될 것입니다. 잠깐의 만족감보다는 장기적인 건강을 생각하는 현명한 선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설탕보다 더 위험한 음식들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방법들이 생각보다 간단했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거창하고 복잡한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에서 비롯됩니다. 40년 넘게 당뇨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뇨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신호를 주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3번 식사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로 큰 차이가 날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고구마 대신 찐 고구마를 소량만 드세요. 둘째, 식사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하세요. 셋째, 과일은 혈당 지수가 낮은 것으로 선택하고 항상 양을 제한하세요. 넷째, 아침 첫 음식은 찐 양배추로 시작하세요. 마지막 다섯째, 간식은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것을 선택하세요. 제 85년 인생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건강이 진정으로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는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요. 나이가 많다고 혹은 오래 알았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60세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5세에도 약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습관들을 실천해 보세요. 공복에 찐 양배추 10장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식사할 때는 채소를 먼저 드세요. 간식은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것으로 바꿔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희망을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20년 넘게 당뇨약을 복용하다가 이런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약을 완전히 끊은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모든 분이 약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약의 용량을 줄이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백질 섭취의 핵심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단백질이 당뇨에 가장 좋고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단백질 레시피도 준비해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